이번 그 1일차 세션의 마지막은 그 스마트 시티 이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실 건데요. 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용훈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훈 책임연구원님은 그 국립전파연구원 지속가능 IT JTC1 SC39 전문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SC41 전문위원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국립전파연구원 스마트시티 JTC1 워킹그룹 11 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시티에서 국제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 스마트시티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그룹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들 그룹들이 그동안 만들고 있는 표준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 이 세부 표준들을 세부 내용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지를 않고 어느 그룹에 가면 어떤 주제에 어떤 종류의 표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슬라이드 왼쪽 밑에 보시다시피 전체 자료가 한 56페이지 분량인데요. 이게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느 슬라이드를 지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슬라이드를 지우고 어떤 내용을 지울까 고민해서 몇 가지 지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자료가 있으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라는 미련 때문에 차마 지우지를 못하고 분량을 이렇게 56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제한된 시간의 설명은 인쇄본과 PDF 파일을 통해서 이렇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정의와 국제표준화 기구, 표준 맵, 표준 현황 이렇게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정의는 여러 관련 표준화 그룹들에서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쭉 밑줄 친 것들을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 메시지는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는데요. 그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도시 경쟁력, 삶의 질, 건설, 정보통신 기술 융복합, 도시 서비스, 지속 가능한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의 의미와 앞서 보여드렸던 외국의 여러 관련 그룹들에서 만든 용어 정의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에서 건설 또는 ICT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지능화를 시키고 그 지능화를 통해서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켜 보자라는 게 스마트 시티의 비전이고 꿈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룹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관련 표준화 사전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ITU, ISO, IEC 등에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고 2015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 표준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 그리고 2016년 지금까지 계속 이 4개의 핵심 그룹들이 이제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로축으로 전체적으로 각자 스마트 시티 관련 표준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서로 협력이 필요해 가지고 이런 협력 그룹이 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에는 두 가지 종류로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이빨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맞춰지지 않는, 동작하지 않는 이런 규격 성격의 표준이 있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어떤 그 지침, 이런 지침 성격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성격은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지, 이제 강제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닌 거고요. 그래서 ISO 스마트 시티 표준화 그룹들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들은 이런 지침 성격의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교통, 안전, 의료 등등 여러 도메인들에서 나름의 표준들을 그동안 ISO나 IEC 등등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ISO TC 268, IEC나 워킹그룹 11, 스마트시티 스타드그룹 20, ITU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각 그 버티컬 사일로의 여러 도메인들을 서로 융합, 연계, 통합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침 성격의 표준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시티 도시는 인류의 모든 문명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제조, 조명, 홈, 감시, 해양 등등 수많은 종류의 표준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 그룹들이 각자의 도메인 종속적인 필요에 따른 표준들을 쭉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런 여러 그룹들이 만들어서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표준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융합하기 위한 어떤 지침 성격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TC 268은 이와 같이 여러 이제 표준화 그룹들이 있고요. 워킹그룹 작업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워킹그룹 3은 스마트 교통 쪽을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C 서브 커뮤니티 2로 해서 한 단계 상승, 승격을 했습니다. IEC에서도 스마트 시티 표준화 그룹들이 있어서 여러 그룹들이 관련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TUT의 스타드그룹 20은 IoT와 스마트 시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7개 작업반이 관련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GTC1은 ISO와 IEC가 서로 합작해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곳이 GTC1입니다. 이 산하에 워킹그룹 11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준화 그룹들이 보면 오른쪽의 설명처럼 이 전체 면적은 개발했던 표준들의 수와 주제 다양성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중첩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제 연관성, 유사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워킹그룹 11과 ITO 스타로 20, IEC의 시스템 커뮤니티 이런 그룹들은 다 정보통신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서로 중첩되는 지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ISO TC 268은 정보통신 분야 전담 표준화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여러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표준들의 전반적인 이제 개발 현황들을 이제 주요 카테고리, 지표, 참조 모델 등으로 해서 구분을 했을 때 ISO와 ITU가 서로 가장 많이 이제 표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이제 표준들을 책상 위에 탁 펼쳐 놓으면 뭐가 뭔지 판단하고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제 연관성, 유사성, 관련성을 통해서 맵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맵은 결국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맵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100여 가지 종류의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들의 어떤 주제별 분류를 하고 그 주제들 간의 상호 연관 관계 관점에서 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구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진단 분석을 하고 비전 목표 설정을 하고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중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보완 개선 작업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단계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1번에 보면 스마트 시티의 전반적인 현황, 그 다음에 구축,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그 표준들과 그 다음에 도시를 정책적 운영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영 전략, 그 다음에 도시의 성숙도하고 성능평가 지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숙도하고 성능평가 지표의 차이점은, 성숙도는 정성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전반적인 이해와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제 성숙도라고 하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성능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 전반적으로 이제 교통, 에너지 등등 각 분야별의 필요로 하는 표준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분야별 데이터가 결국에는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다른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데이터 교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내부 시스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저장, 처리, 가공,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를 제3자 서비스로 공개 데이터로 제공하는 거, 이렇게 9가지 주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9개 주제 분류에 따라서 기존의 ISO, IEC, JTC1, ITU에서 만든 여러 표준들을 이렇게 맵 형태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기반 구축 쪽에서는 용어, 개념, 현황 맵, 구현 사례, 사업 수행.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통합 연동 전략, 설계, 통합 연동을 위해서 설계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스마트 시티 도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 공중보건 위험, 코비드-19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숙도 평가, 성능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표준들을 이렇게 표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표준들, ISO와 ITU에서 만든 표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항만, 공항, 환경, 에너지, 안전, 빌딩, 유틸리티 터널, 가스, 전기, 물, 이런 터널들, 그 다음에 이제 물관리, 공중보건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들이 이제 있습니다.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참조 구조에 관련된 표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 공개 데이터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표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준들을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담아 놓았습니다. 먼저 표준 활용 전략은 앞서 이제 규격하고 가이드라인 지침 성격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은 저와 같이 규격이 바뀌어 버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뀐 규격에 따라서 새로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큰 비용 부담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반면에 이제 지침 성격은 참고하거나 적용을 그냥 재개발, 앞서 위에 규격과 같이 완전 재개발 성격이 아니고 부분적인 수정, 보완,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침 성격입니다. 때로는 적절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는 이런 표준을 활용해서 전체 시스템 구성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포장지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침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에 오른쪽에 보면 이거는 LG CNS가 사업 수행을 할 때 사용하는 사업 관리 방법인데요.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도 처음에 기획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개선 작업을 하는 이런 순환 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구축을 할 때 오른쪽 밑에는 37101, 104, 108 이와 같은 표준들을 참고해서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운영의 경우에도 시청에 있는 도시 운영 정책을 수립 관리하는 곳에서 과거에는
도시의 그 뭐 교통 쪽, 안전 쪽, 뭐 방제, 뭐 등등 여러 이제 분야별로 따로따로 이제 사업 일을 진행을 해 왔었죠. 과거에는 이런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자라는 그런 말들도 있었고요. 근데 도시 운영을 보다 효율화를 하려면 각자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적절히 서로 연계 통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 운영 정책도 이런 각 분야별 통합과 연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자라는 이런 방법, 운영 전략 수립 관리 방법을 ISO 37106 표준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도는 앞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시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어떤 뭐 의료, 방제, 뭐 방범, 또 그런 물, 상수도 뭐 이런 수많은 종류의 분야 도메인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들 일괄적인 어떤 성숙도 평가 지침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도 보면 국가마다 도시의 수준도 제각각이고 서울시의 도시 수준과 저 네팔과 같은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의 그 도시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국가의 그들 도시는 그들 수준에 맞춰서 나름의 성숙도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ISO에서 만든 표준은 5단계의 성숙도의 방법론, 5단계 성숙도를 만드는 방법론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방법론에 따른 세부 평가 지침은 각 도시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라 라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성숙도 평가 방법을 이제 만드는 그런 메소돌로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평가 지표는 말씀드린 대로 계산기 가지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준들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7120에 보면 에너지 또는 뭐 교육, 경제 등등, 건강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과 같이 의무교육, 초등학교 그런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 수, 그 다음에 거기 마치지 못한 탈락한 수, 뭐 이렇게 하면 계산기에 두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정량적인 지표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분야에 이제 여러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규격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참고해서 만들 수 있는 표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들. 그래서 이 표준을 적용함으로 해서 표준과 부합한 스마트 교통 환경을 구축했다라고서 이제 포장지를 하나 씌울 수 있는 그런 지침 표준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에너지, 항구, 공항, 빌딩 등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규격 성격의 표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구축 운영을 할 때 활용하기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다른 국가들이 이런 걸 하면서 했던 시행착오를 줄인 참고용 문헌 표준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굉장히 첨예한, 왜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주제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플랫폼 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링, 참조 모델, 구조, 참조 구조, 프레임워크, 참조 프레임워크. 그래서 각각의 뜻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곰곰이 하나씩 한 줄씩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게 그 말인 것 같고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하면 대번에 이게 틀렸다 맞다라는 게 금방 판정이 되는데 여기 언어로서 글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각각의 어떤 이론 설명들을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설명들이. 그래서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용어도 그렇습니다. 플랫폼과 앞에 참조 모델, 참조 구조 등등 이게 보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앞에 말씀드린 참조 모델, 참조 구조, 참조 프레임워크 이런 구현 결과가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종종 불리고 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판때기죠. 가운데 판때기. 왜냐하면 저 판때기 위에 레고 블록들을 하나씩 꽂아서 이것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그런. 예. 그래서
파란색 글처럼 참조 모델, 참조 구조, 스마트 시티 참조 모델, 스마트 시티 참조 구조, 스마트 시티 참조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결과물이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 구조, 스마트 시티 참조 구조, 스마트 시티 참조 모델, 스마트 시티 참조 프레임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 보면 다 기능적인 블록들, 여러 가지 기능들의 어떤 블록들이 상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상이죠. 전부 다 비슷한 형상. 그래서 결론. 그래서 참조 모델, 참조 구조, 참조 프레임워크,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이론적으로는 용어 정의 자체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용어의 목적, 지향점, 개발 관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목적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완전한 인간이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여러 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이것들이 굳이 구분해서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주와 인마에 빠져서 혼동만 할 거기 때문에 똑같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해를 하시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실제 전체 구축과 각각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이 똑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요. IT에서 만든 표준들을 보면 이와 같이 기능들의 어떤 카테고리, 기능들의 어떤 블록, 어떤 구조 형태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보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각각의 기능들은 뭐를 한다, 어떤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침입니다. 규격, 1 더하기 1을 해야 반드시 2가 나온다. 2를 만들기 위해서 2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1과 1을 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개발을 할 때 2 빼기 1을 해도 아니죠. 3 빼기 1을 해도 2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2를 해도 결과가 2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구현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그런 지침 성격의 규격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는 규격 성격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던 4200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그림인데도 역시 안에 보면 기능들의 블록 어떤 그 구성으로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담겨져 있는 세부 내용도 보면 규격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지침 성격의 표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ISO 그 JTC1에서 만든 30145-123에 대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날리지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이런 표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각각에 보면 담겨져 있는 기능들의 어떤 구성, 블록들이 상호 어떤 계층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구성에 대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겨져 있는 표준의 내용들도 보면 규격 성격의 내용이 없고 전부 다 지침 성격, 이러한 기술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 성격의 표준을 이용할 것이냐는 선택 이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하면 좋다라고 할 때 그 무선 통신 기술은 와이파이를 쓸 수도 있고 블루투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직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3G 또는 뭐 5G 뭐를 쓰든지 간에 그거는 선택의 이슈인 거죠. 결론. 그래서 플랫폼도 그렇고 참조 모델도 그렇고 참조 구조도 그렇고 참조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이 그림과 같이 여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남녀로 나눌 것이냐, 성씨로 나눌 것이냐, 키 순서대로 나눌 것이냐, 체중대로 나눌 것이냐, 나이별로 나눌 것이냐, 또는 출신지별로 나눌 것이냐, 학과별로 나눌 것이냐. 결국은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닛 펑션, 하나의 단위 기능, 무엇인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단위 기능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단위 기능들이 있는데 그 단위 기능들을 남녀로 나눌 것이냐, 성씨로 나눌 것이냐, 이런 그룹핑,
어떤 관점에서 그룹핑을 하고 분류를 하고 카테고리를 만들 것이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일 것이냐. 이에 의해 가지고 참조 모델과 참조 구조와 참조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의 구성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네. 다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파악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는 이 기능들을 남녀로 나눠서 우리는 이게 만들자. 또는 성씨별로 나눠서 만들자. 그들의 이해관계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체계가 달라진 거고 분류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 참조 모델, 참조 구조, 참조 프레임워크, 플랫폼의 구성, 구조가 조금씩 각각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유닛, 단위 기능들은 모두 다 동일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워킹그룹 11이나 IC나 I2에서 만든 이 표준들이 보면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표준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은 이런 지원, 이런 참고 지침을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활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교환에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때 어떤 데이터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관리 원칙이 있고, 데이터 포맷, 신텍스, 스키마 이런 데이터의 형식이 있고, 주고받는 약속, 프로토콜, 프로시저에 관련 이 세 가지 종류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인터페이스 프로토콜과 이제 스킴 2번하고 3번에 관련된 표준들이고요. 그런데 ISO나 I2에서 만든 데이터 7번 교환에 대한 표준들은 1번 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타입 1번 종류의 ISO에서 만든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공개 데이터의 경우에도 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가 된 결과물을 제3자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거고, 이와 같이 공개 데이터를 이제 판정하고 관리, 유지하고 제공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표준이 ISO 37110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애트리가 제안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도 데이터 모델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이제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준들도 보면 결국 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서비스의 교통 분야냐, 의료 분야냐, 방법이냐, 분야별로 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일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국가별의 어떤 상황들도 다 다른데 난센스인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구조화를 하면 좋다라는 이런 지침 성격의 표준들이 이렇게 ISO, 또 IC, ITU 또는 ZC1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 표준들을 참고해서 이게 스마트 시티 구축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국제 표준과 이제 부합하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다, 스마트 시티다라는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사할 때 장애물을 이 표준이 지원되지 않는 제품은 도입할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장애물을 놓을 수도, 또는 우리 제품은 이런 표준을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할 수도 있는, 그다음 표준과 부합하게 되면 고품질로 인식시킬 수가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그 애트리 김용훈 책임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이틀 동안 진행되는 그 행사 중에 첫날 그 발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ICT 표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이번 그 제주 컨퍼런스가 첨단 ICT 표준을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그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청정 제주, 안전 제주의 도약의 힘을 실어주는 그 지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은 그 오전에 2일차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TTA 표준화 및 그 시험 인증 서비스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스마트 시대한 정책, 그다음에 R&D 과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내일은 그 제주도에서 특히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인 에너지와 그 모빌리티 쪽에 관련된 그 정부 정책과 그 표준화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진행을 맡은 그 TTA 표준화 본부 이정구입니다. 장시간 그 많은 시간 그 할애해 주셔서 그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내일도 그 좋은 강연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 내셔서 많은 강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ISI 그 관련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